부착해서 연결해서 앞에 내용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면 특히 이제 관계 마케팅과 1대1 세부적으로 1대1로 접근해야 되는 이러한 시대에 고객이 스마트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 맞춤화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주문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제조업의 근간이 되어 왔던 생산 제조 기술은 고도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집약도가 높은 부가가치 산업이며, 기계라든지 재료, 전자, IT, 화학 등의 다양한 기술들이 다학제적으로 융합된 기술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등의 산업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생산 제조 기술이 가장 원동력이었지만, 최근 주요 산업들에서 요구되는 제품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품질, 성능, 환경적 요구 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기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장에 요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경쟁력을 갖춘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외적인 시장에서는 어쨌든 가격 경쟁력에 밀리거나 중국의 추월을 당하는 위기에 빠질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한국의 생산 제조 기술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생산 제조 기술 분야에 대한 이전의 방식과 다른 창조적 미래 전략 수립을 통해 창의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학문 실무적인 등장 배경으로 인해서 스마트 팩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 혁신의 바람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면서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 침체, 그리고 노동 원가 원자재의 비용 상승, 이제 비약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고, 해외 진출 공장의 리쇼링 확산으로 인해서 세계 제조업의 성장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제조의 강국인 독일이라든지 미국, 일본 등이 미래형 공장 모델 개발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가치 사슬과 연계해서 전체 프로세스를 정보통신 기술로 통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든지 인터넷상의 생산, 재고 관리, 고객 관리라는 서비스의 스마트화가 요구가 됨으로 인해서 최소 비용 시간으로 고객에게 맞춰진 제품을 생산하는 환경 구현이 어느 시점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슈가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훨씬 더 강력하게 이끌게 됩니다. 최근에 주요 산업들에서 요구되는 제품에 대한 기능, 특히 품질, 성능, 이러한 부분들이 스마트 팩토리 등장에 무엇보다도 더 가속력을 가져오게 되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스마트한 소비자가 왜 스마트 팩토리까지 이끌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이야기하자고 했다면, 그 내용이 곧 방금 말씀드린 그 문장에서 가장 와닿을 수 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이 기존의 제조 공장과 가장 큰 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개별 제조 공정의 모든 제품이라든지 관련 장치에 바코드, 센서, RFID가 탑재되어서 우리가 재고 관리라든지 그리고 현장의 진행 관리를 굉장히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원하는 제품이나 설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이 사물 인터넷 환경이 구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란 것은 실제 제조 공정과 그 위에 진행되는 복잡한 프로세스와 정보를 가상으로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으로 사람 제조 과정, 제품이 서로 양방향의 정보 교환을 자유롭게 하는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는
적절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오작동을 방지하거나 최적의 작업 스케줄링 할당이라든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고, 사이버 물리 시스템 하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교환되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물이 실제 제조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그것이 최적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데 높은 생산성을 갖는 유연한 제조 공정이 구현이 가능하다. 이것이 아무래도 스마트 공정이 기존 제조 공정과 가장 다르면서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기능 요건과 단계별 형태에서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감지입니다. 우리가 고객의 스마트한 요구사항, 그리고 제품 수명이라든지 시장 환경과 생산 조건, 재고 현황, 이러한 바로바로의 상황을 센서 있게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생산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먼저 감지하는 센서 기능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컨트롤해서 생산 환경 정보와 생산 전략 변화를 바탕으로 사전에 분석하고 정의된 기준에 따라 생산 환경과 전략을 수정하는 것을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판단 결과가 실시간으로 생산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통한 제어나 생산 전략 변경을 수행하는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IT 적용과 활용 범위에 따라 4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기초적이고 중간 단계에서 고도화까지 되는 단계의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단계로는 일부 공정이 자동화됩니다. 일부 공정만 자동화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이력이나 분량 관리 정도가 자동화되는 겁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바코드나 RFID 같이 아주 초기의 자동화만 들어가는 것이 기초 단계입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이 정도의 단계에서 머무른다면 이제 중간 1과 2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IT 기반의 실시간 생산 정보 수집을 관리하게 되고 센서라든지 활용 설비 관리까지가 자동화 설비로 갑니다. 중간 2단계인 대기업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통한 실시간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제품의 어떠한 진행이라든지 그리고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클 자체들을 바로바로 연동해서 실시간 공장에서 자동으로 제어하는 겁니다. 고도화는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유연한 생산 그리고 다기능 지능화 로봇까지 굉장히 고도화된 현상을 하고 있고, 실제 일부 대기업만 한다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빠르게 모든 기업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특히 독일이라는 나라에서는 제조업의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사업의 어떤 4.0을 발표를 하면서 ICT와 제조업의 융합, 국가 간 표준화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였고,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AI, CPS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기업에 적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 제조업 파트너십, AMP, 첨단 제조업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을 해서 제조업 전반의 활성화의 변화를 유도하고 민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제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의 해결을 위한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2025년 안에 전 세계 제조업 2부 리그에 들어가고 10년 1부 리그, 세 번째 10년 기간에는 1부 리그의 선두를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탑다운 방식의 전략적 대응으로 상황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과 함께 차세대 IT 기술이라든지 공작 기계 및 로봇 등의 10대 육성 전략을 세우는데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 탈피나 경제 재건을 위한 아베노믹스 3대 전략의 하나로서 산업 재응 플랜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전개를 했었고, 제조업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투자 지원이라든지 도전을
목표로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여러 사례 중에서 가장 아마 많이 나오는 게 GE 기업일 겁니다. GE 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1892년에 에디슨이 설립을 해서 현재 최고의 항공기 엔진과 가스터빈 제작사이며 풍력 발전기, 기관차, 화력 발전소,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대형 제조업체입니다. 2020년까지 세계 10대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밝힘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제조업에서 많은 그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에서 많이 빠졌지만 GE는 여전히 그래도 아마존이라든지 여러 애플의 기업들과 같이 브랜드에 강화도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하드웨어 기업이고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의 전환을 꾀하는 이유는 더 이상 엔진이라든지 기관차나 하드웨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다양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함이 GE 기업의 어떤 방향입니다. GE는 대표적인 스마트 팩토리고요. 멀티 모달 공장으로 GE의 생각하는 공장을 처음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는 공장 시설과 컴퓨터가 산업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품질 유지와 도발적인 가동 중지를 예방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설계 시간을 단축하거나 비용 절감 등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공장은 그 뒤에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설비와 생산을 효율적으로 분석, 품질 자재 생산의 흐름을 분석,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공장 및 공정 제품의 최적화를 수행하는 이 세 가지 단계로서 핵심 요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조 설비에 센서를 부착해서 대량의 운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그 설비의 고장을 사전 예측해서 예방 보수 시점을 결정합니다. 심지어 실시간으로 공정의 품질 데이터를 확인해서 품질의 불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요. 그리고 작업자, 생산 설비, 원부자재, 설비 도구를 관리함으로써 사업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적절하게 찾아줄 수 있는 것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ERP라든지 그리고 PLM 해서 시스템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주문, 재고, 생산, 우선순위 선정과 같은 의사결정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미국의 특히 이제 프레딕스는 산업, 사물 인터넷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iOS처럼 개발자가 빠르게 산업 사물 인터넷용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세트입니다. 이러한 세트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손쉽게 하기도 하고 툴을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부분들을 손쉽게 개발하고 표준으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GE has been making things for a long time. It started with a simple idea that changed the world. And history has shown us that constant, small improvements can have a huge impact. With this in mind, we have created the GE Brilliant Factory. It's a place where a digital thread keeps everything connected. Hardware and software harmonize, where we can build anything, layer by layer by layer by layer. Workers can learn incredibly complex things just by looking at something. And productivity becomes maximized, which is not only amazing, it's brilliant. G사에서 개발한 스마트 공장의 사례는 아무래도 우리가 어떠한 공장의 개념일까라는 것을 모호하게 들여다보았다면 좀 더 명확하게 영상에서 제시를 합니다. 아디다스 기업은 잘 아시죠? 그죠? 독일의 스포츠 의류 다국적 기업입니다. 1948년에 이제 독일에서 설립되어서 기능 제일을 기업의 좌우명으로 해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유럽에서 아디다스가 구축하고 있는 이미지와 보다 도전적인 개성을 통해 미국적인 것에 열광하는 젊은 층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발 유형, 디자인, 소재, 색깔, 깔창, 신발 끈 등에 대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유형을 입력하면 인터넷에 연결된 독일의 제조 공장으로 데이터가 즉시 전송되고 5시간 이내에 맞춤형 신발을 제작한다. 이게 스피드 팩토리인데요. 스마트에서 이제 스피드 팩토리.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는 요즘에는 스피드하다는 것과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빨리, 정확하게 하는 것을 스마트하다라고 표현을 한다. 우리가 그 스마트 표현이 담고 있는 속성들, 요소들을 굉장히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스마트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생산성 향상이나 인건비 절감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최적화된 제품을 최단 시간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요즘에 상품도 최적화되고 맛있지 않은 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구했을 때 빨리 그것이 반응으로 보여주었을 때 우리는 만족을 하게 되고 그것이 스마트하다고 표현한다라. 이런 것이 스마트 고객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스피드 팩토리, 결국 스마트 팩토리의 일환으로 최종 소비자의 제품을 주문하면 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점에서 재고 문제가 발생할 일이 적고 궁극적으로 영업 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실게요. This is the future of how we create. Athlete data-driven design. Open source co-creation. Man and machine. Hyper-flexible. Localized. Tailored for cities. Production line of innovations. Accelerated crafting from months to hours. Optimized for athletes. Always evolving. Always in progress. Standing by. 네, 우리가 단순하게 물론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지진 않지만 그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필요한지 소비자들의 어떤 변화들을 함께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빼고요. 그 중에서 해외 기업 중에서 폭스콘은 홍하이 상호이자 자회사이고 홍하이 그룹은 홍하이 정밀공업과 그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애플, 소니, HP, 생산 공장은 굉장히 많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스콘의 스마트 팩토리는 아무래도 중국 공장에서 30% 자동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중국의 무인화 트렌드를 가장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세계 최대 고용주라는 이름에서 무인화 왕국으로 변하고 있는 폭스콘입니다. 특히 이 폭스콘은 이런 무인화 트렌드에 맞춰서 무인화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노동 생산 비용의 상당 부분을 감축해서 원가 절감 효과를 가져와서 영업 이익을 증대한 기업입니다. 특히 자동화 기술을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서요. 위험한 작업을 자동화를 먼저 하고요. 로봇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전체 생산 라인을 자동화하고 검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할당해서 애플 아이폰의 판매 부진과 인건비 급등으로 인해서 약화되고 있는 성장 모멘텀을 다시 강화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인력의 그 어떤 채용이라든지 고용 확보를 하지 않는 지점들을 질타하기도 하지만 실제 기업들은
이러한 노동 인구의 그 노동비라든지 부담감을 스마트 팩토리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합니다. 삼성의 SDS는 아시다시피 삼성그룹 계열의 대한민국 ICT 기업입니다.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로 출발해서 대외 IS 및 IT 아웃소싱과 물류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요. 솔루션 서비스 기업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끝판왕인 삼성에서의 만들어낸 넥플랜의 솔루션은 이제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 기능을 적용을 해서 사물 인터넷을 통한 설비의 센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제조 설비 상태를 실시간 진단하고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함으로 인해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해주는 삼성 SDS가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브라이틱스를 탑재하고 있는 이 솔루션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시간을 과거 최대 12시간에서 10분의 1로 대폭 단축시켜 줍니다. 인공지능 기능 탑재로 불량을 일으키는 요인을 손쉽게 자동으로 파악해주고 해결하고 우선순위를 추천해 줌으로 해서 엔지니어가 해당 설비 문제를 조치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게 됩니다. 해외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이러한 제조에서의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할 수 있는 요인들, 기술들, 프로그램들 개발이 굉장히 시급하고 또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교수님들 강의도 이어서 들어보시면 분명 이러한 기술에 대한 확장성을 전달해 주실 겁니다. 저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바라보거나 필요한 거, 그게 왜 필요한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연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 팩토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좀 더 개방적인 생태계 구축이라든지 산업 협력을 통한 현장의 맞춤형 인력 양성, 어떤 인력도 아무리 스마트 팩토리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그 인력이 와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R&D 구축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들이 필요한데 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의향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여도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참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경제 활성화와 전후방 산업의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성을 함께 또 기업에 제공하는 것도 지산학에서 지와 그리고 학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전에는 시장의 제조, 생산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의 욕구, 그리고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좀 어떻게 보면 그죠,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소비자들의 욕구와 심리에 적용이 많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당연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특히 스마트하다라는 것, 우리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스마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의 속성은 무엇인지, 스마트하다라는 소비자와 스마트의 팩토리, 스마트한 제조, 그리고 우리 삶에서의 스마트하다라는 것이 빠르고 그리고 그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도착하는 것을 스마트하다고 본다라는 이러한 현상에서 제조업체에서의 스마트 팩토리의 활용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것은 소비자들의 만족을 이끄는 데 있어서 인프라 구축의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강의들 많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세상의 폭이, 세상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명대학교 복지영양학과 이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